스노우 드래곤. 첫 번째 사건. 마득히 먼 옛날 세상은 둘로 나누어져 있었단다. 타는 듯이 뜨거운 남쪽 나라는 사나운 불용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얼어붙듯이 추운 북쪽 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눈용들이 다스리고 있었지. 그리고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가 만나는 곳에 좁고 길다란 땅이 있었어. 푸른 동산에 키 큰 나무와 무성한 초록풀이 자라고 물이 흐르는 땅이었지. 바로 그곳에 두발짐승이 살고 있었단다. 두발짐승은 오랫동안 땅을 일구고 꽃과 열매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어. 하지만 용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단다. 세상이 창조될 때 한 편의 이야기가 씌어졌는데, 그 이야기는 아주 특별해서 책이라고 불렀지. 용들은 책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 책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르쳐 주었거든. 때로는 앞날을 알려주기도 했고, 하지만 그 때문에 사건이 터졌단다. 어느 날 불용의 왕이 책을 불러 우렁차게 말했어. 책이여 말해다오. 언젠가는 내가 남쪽과 북쪽을 통틀어 온 세상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책은 나지막이 킬킬거리더니 허둥거리는 딱정벌레의 모습을 보여주었지. 불용의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천둥처럼 호통쳤어. 네 이놈! 어서 대답하거라! 그 순간 불용의 뜨거운 숨결로 책장이 누렇게 그을렸단다. 책은 불용의 왕을 노려보며 씩씩거렸지. 예끼 이 불벌레야! 읽을 테면 읽어봐. 네 앞날이 보일 테니. 그러고는 책장을 활짝 펼쳤지. 보라, 불용들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가 오리니. 불용의 왕은 뚫어지게 들여다보더니 사납게 으르렁거렸어. 뭐라고? 누가 감히 나를 이긴단 말이냐? 책은 다른 장을 펼쳤어. 두발짐승. 그러고는 비웃듯이 말했지. 두발짐승이야. 어느 두발짐승이 불용을 물리칠 것이다. 불용의 왕은 크르릉거리며 무시무시한 불길을 내뿜어 하늘을 시뻘겋게 물들였어. 그러고는 연기와 재가 소용돌이치는 어둠 속으로 책을 던져버렸지. 그 뒤로 두발짐승들에게 불행이 닥쳤단다. 불용들이 쳐들어와 닥치는 대로 풀과 나무를 불사르고 쑥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 때문에 두발짐승들은 컴컴한 동굴이나 깊은 땅굴 속에 숨었단다. 불용들은 뜨거운 열기를 훅훅 내뿜으며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왔어. 그 바람에 평화를 사랑하는 북쪽 나라의 눈용들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산맥 너머로 쫓겨났지. 이제 눈용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 그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단다. 두 번째 사건. 두발짐승 가운데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많았어. 꼬마 더벅이도 그런 아이였지. 꼬마 더벅이는
나이가 가장 많은 두발짐승과 함께 살고 있었어. 나이 많은 두발짐승은 불용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살던 곳이 얼마나 좋았는지 늘상 이야기하곤 했어. 눈부신 태양과 싱그러운 나무, 힘차게 흐르던 시내와 강의 이야기를. 그때마다 꼬마 떠벅이는 넋을 잃고 이야기를 들었지. 그 중에서도 눈용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단다. 눈용들은 평화를 사랑해서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어째서 우리는 눈용을 찾으러 가지 않죠? 꼬마 더벅이는 곧잘 그렇게 물었지. 하지만 나이 많은 두발짐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 귀머거리였거든. 언제부턴가 꼬마 더벅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 하지만 바깥 세상으로부터 두발짐승들을 보호해주는 거대한 나무 문을 열 수 있을 만큼 자라자 곧 밖으로 나왔단다. 바깥 세상이 어떤지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 동굴 밖으로 나온 꼬마 더벅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어. 땅은 불에 타서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지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지. 아, 이토록 눈부신 세상이 있었다니. 어두침침한 굴에서만 살던 꼬마 더벅이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단다. 꼬마 더벅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걷기 시작했어. 늙은 두발짐승이 일러준 마법의 푸른 땅을 되찾을 방법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잊고 말고. 꼬마 더벅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반드시 찾아내리라 다짐했어. 그런데 꼬마 더벅이는 갑자기 깊고 컴컴한 바위 틈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어. 바스러지는 흙덩이를 붙잡고 헉헉대며 끝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지. 그때 먼지가루를 잔뜩 들이마신 듯한 소리가 들렸단다. 이봐! 그 더러운 발 좀 치워줘. 바로 책을 만난 거야. 꼬마 더벅이는 기를 쓰고 바위 틈으로 기어 올라가 책과 함께 햇빛 속으로 나왔어. 그러고는 잠시 숨을 돌렸지. 책은 그 틈을 타서 슬쩍 책장을 휘리릭 펼쳤단다. 꼬마 더벅이는 숨이 턱 막힐 것 같았어. 눈용이다! 꼬마 더벅이는 나지막이 말하고는 눈을 비볐어. 꼭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자 책이 말했지. 잘 들어. 이건 얼음 궁전에서 자고 있는 눈용의 왕이야. 정말이야? 눈용이 정말로 살아있어? 꼬마 더벅이는 흥분해서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 그럼 살아있고 말고 이 멍청한 두발짐승아. 책이 쏘아붙이자 꼬마 더벅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럼 찾으러 가야지. 그러고는 당장 눈용을 찾으러 떠났단다. 물론 책도 함께 갔지. 책은 꼬마 더벅이에게 곧잘 바른 길을 일러주었어. 하지만 이따금 엉뚱하게 늪이나 모래 수렁이나 사막을 가르쳐주기도 했단다. 그러다가 불룡이 있는 곳에 닿으면 꼬마 더벅이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지. 하지만 때때로 깜빡 잊고 있다가 꼬마 더벅이가 불룡에게 들켜서 허둥지둥 숨으면 큰 소리로 킬킬 거렸단다. 불룡들은 드문드문 나타나더니 어느 날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 드디어 서리와 은빛 눈이 가득한 눈과 얼음의 벌판이 나타났어. 새하얀 벌판에는 꼬마 더벅이의 발자국만 길게 나 있을 뿐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았지. 얼음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고드름이 빽빽이 맺혀 있었지만 꼬마 더벅이는 몸집이 작아서 너끈히 빠져나갈 수 있었단다. 책은 투덜거리면서도 꼬마 더벅이를 따라갔지. 눈용의 왕은 잠을 자고 있었어. 주위에는 오직 고요만이 감돌고 있었지. 꼬마 더벅이는 숨을 죽인 채 문가에 가만히 서 있었어. 책은 책장을 펄럭거리며 투덜댔어. 어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 고생을 하고 와서 고작 이런 꼴이나 보게 되다니. 쉿! 꼬마 더벅이가 속삭인 순간 눈용의 왕이 꿈틀거렸어. 눈용의 왕은 천천히 기지개를 켰어. 그러자 몸이 쭉쭉 늘어났단다. 꼬마 더벅이는 눈용의 왕을 멍하니 쳐다보았어. 그 순간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지. 나원 참. 책이 비아냥대자 눈용의 왕이 고개를 돌려 멀뚱멀뚱 쳐다보았어.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지. 아니, 너는 책이 아니냐? 두 발 짐승도 있네. 꼬마 더벅이는 더듬거리며 말했어. 도와주세요. 눈용의 왕이 고추서자 꼬마 더벅이는 부들부들 떨었어. 네, 이놈 똑똑히 듣거라. 책에는 분명히 어느 두 발 짐승이 불룡들을 물리친다고 씌어있느니라. 게다가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눈용은 눈에 차가운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말을 멈추었어. 눈용들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나 하나뿐이다. 한데 어찌하여 내가 너희를 도와야 한단 말이냐. 가서 너의 힘으로 불룡들과 싸우거라. 꼬마 더벅이는 추위에 새파랗게 질린 가운데서도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 아, 왕이시여,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결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두 발 짐승은 오직 작은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를 보세요. 책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책은 책장을 펼치지 않았단다. 꼬마 더벅이는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아, 책도 모르나 봅니다. 그러자 책이 으스대며 나섰지. 쓸데없는 소리! 난 뭐든지 알고 있어! 그러고는 책장을 활짝 펼쳤어. 그러자 불에 타서 폐허가 된 세상이 나타났단다. 책장을 넘기니까 이번에는 컴컴한 동굴 속에서 아기 두 발 짐승이 울고 있었어. 다음 장에는 꼬마 더벅이가 몸을 수그리고 책과 함께 검게 그을린 사막을 헤쳐나가는 광경이 나타났지. 눈용은 꼬마 더벅이를 내려다보더니 다정하게 말했어. 오, 두 발 짐승들은 너무나 작고 약하구나. 그런데도 도움을 청하려고 불길을 헤치고 오다니 참 용감하구나. 좋다. 내가 도와주마. 눈용이 날개로 포근히 덮어주자 꼬마 더벅이는 졸음이 솔솔 밀려왔단다. 꼬마 더벅이는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눈용의 왕이 알고 있을 테니까. 꼬마 더벅이는 눈을 감고 든든한 은빛 날개에 기대어 행복하게 말했어. 제가 이제 모두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책은 심술이 난 듯 으르렁거렸단다. 모두 행복해지는 건 싫어.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 그러고는 사납게 책장을 획 펼쳤다가 닫아버렸지. 꼬마 더벅이는 벌떡 일어났어. 책아, 도대체 무슨 짓이야? 책은 꼬마 더벅이를 빤히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어. 난 끝을 바꿀 거야. 알겠어?
어떻게 되는지 보시지. 헤헤헤헤. 그러고는 눈용 등에서 훌쩍 뛰어내려 저 아래 잿빛 구름 속으로 둥실둥실 사라져버렸단다. 눈용이시여, 이를 어쩌죠? 꼬마 더벅이가 소리치자 눈용은 괴로운 듯 한숨을 푹 쉬었어. 불용들이 우리가 간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꼬마 더벅이는 비늘로 뒤덮인 눈용의 목에 꽉 매달렸어. 과연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얘야, 저기를 좀 보아라. 눈용의 말에 꼬마 더벅이는 멀리 앞쪽을 바라보았어. 거대한 화산이 노랗고 시뻘건 불꽃을 하늘 높이 뿜어 올리고 불용들은 불똥이 쏟아져 내리는 분화구를 들락거리고 있었지. 꼬마 더벅이는 겁에 질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어. 하늘에는 시꺼먼 연기가 뭉게뭉게 솟아올라 이런 글자를 보여주고 있었단다. 불용의 왕이 세상의 왕이다. 책이 불용들을 찾아갔구나. 눈용이 말하자 꼬마 더벅이는 울음을 터뜨렸어. 이제 어떡해요? 그러고는 흐느껴 울었지. 눈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하늘을 빙 돌더니 바위에 비늘이 긁히는 소리를 내며 벌거숭이 산에 내려앉았단다. 더벅아, 너를 여기에 두고 떠나야겠다. 꼬마 더벅이는 다급하게 소리쳤어. 안 돼요, 훌륭한 눈용이시여. 제발 가지 마세요. 울지 않을게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눈용은 꼬마 더벅이를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았단다. 더벅아, 네가 할 일은 끝났어. 이젠 내 차례란다. 눈용은 꼬마 더벅이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입술을 맞추어 주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 꼬마 더벅이는 눈용이 머리 위에서 도는 모습을 지켜보다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단다. 눈용은 북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 곧장 화산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지. 연기로 된 글자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지 않았다면 불용들은 눈용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눈용은 분화구 한가운데로 쏜살같이 뛰어들었어. 그러자 연기를 뿜던 불구덩이가 슉슉 김을 내면서 하늘로 용솟음 치더니 그대로 얼어붙었단다. 마치 신비로운 탑처럼 뾰족뾰족 솟은 채로 말이야. 불용들은 성이 나서 으르렁거리며 연기와 김 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어. 그러다가 하나둘씩 재로 변하면서 픽 사라져버렸지. 그러자 눈이 내렸어. 꼬마 더벅이는 산 위에 앉아 분화구에 솟아나온 커다란 구름들이 온 세상을 뒤덮는 광경을 바라보았지. 커다란 하얀 눈송이가 소록소록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어. 꼬마 더벅이는 덜덜 떨면서 바위 밑으로 들어가 눈을 피했어. 하지만 몸이 꽁꽁 얼 때까지 기다려도 눈용은 돌아오지 않았지. 흐린 날이 이어지면서 언덕에도 골짜기에도 흰 눈이 수북수북 쌓였어. 꼬마 더벅이는 작은 굴을 파고 들어가서 눈용을 기다렸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자 드디어 눈이 녹기 시작했단다. 곧이어 푸른 땅이 드러나고 하늘도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지. 곳곳에서 두발 짐승들이 눈더미를 헤치고 햇빛 속으로 나왔어. 그리고 다들 해를 향해 팔을 벌리고 기뻐서 소리치고 웃고 울었단다. 꼬마 더벅이는 산 밑으로 뛰어내려가다가 멈추어 섰어. 멀리 수평선에
눈처럼 하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곳에 꼭 눈용이 누워있는 것 같았거든. 꼬마 더벅이는 눈을 비볐어. 정말로 눈용일까? 아니면 구름일까? 꼬마 더벅이는 고개를 저었어. 그리고 구름인지 눈용인지 모르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단다. 어쩌면 눈용일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꼬마 더벅이는 두 발 짐승들에게 뛰어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지. 그러고는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땅을 파고 씨를 뿌렸지. 자, 그럼 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른단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끝.